얘들아, 안녕. 오늘은 우리가 호남 지방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게요. 교과서는 204페이지고요. 밑에 사진을 한번 봐봅시다. 보면은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김제평야가 나와 있어요. 보면은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죠. 하늘과 땅이 맞닿는 쭉 이어진 이 선을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이 김제인데, 다른 지역들은 가보면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역에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또 뭐 하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어진 선을 볼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제 지역에서 이 지평선을 볼 수가 있다. 김제에서 열리는 지평선 축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왔어요. 먼저 김제 지역에서는 이 지평선 축제를 열림에 따라서 기존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김제만이 갖는 자연 환경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이 갖고 있는 자연 환경을 관광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지역 이미지를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얼른 또 수업 시작하자고 종이 울려서 잠깐 멈췄습니다. 자, 호남지방 교과서 두 번째 줄을 한번 봐볼까요? 호남지방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호남지방은 넓은 평야와 바다, 온화한 기후 등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음식, 예술, 문화가 발달하였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호남지방에 우리가 자연 조건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항상 이 말을 하면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죠. 몇 줄이나 돼요? 몇 줄 안 돼요? 자, 호남 지방의 자연 환경. 선생님한테는 꿈이 있어요. 선생님 얼굴이 호남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먼저 기후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한번 말해볼게요. 호남지방의 기후요. 우리나라에서 위도가 낮은 지역에 남서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온화한 기후니까 당연히 농산물, 농작물 재배에 유리할 것이다. 특히 겨울철 채소의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재배하는 방식,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을 뭐라 했었죠? 어떤 재배 방식이다라고 말했나요? 니은 지읒 재배인데 뭘까요? 노잼 아니고요. 그렇죠. 노지 재배 방식이죠. 그 다음에 구루가리가 있어요. 구루가리는 우리가 같은 말로 뭐라고 했었죠? 고모 말고 이모라고 말했습니다. 이모작이요. 그래서 한 땅에서 한 해에 두 번 서로 다른 작물을 두 번 생산해내는 이러한 농업 방식을 구루가리 또는 이모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호남 지방의 기후 특성을 한번 봐주시면은, 호남 해안 지형은 호남 해안 지방은 눈이 아주 많이 내리고 있어요. 눈이 많이 온다. 이러한 지역을 세 글자로 하면은 그렇죠. 다설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설지가 눈이 많이 내리는 이유는 어떤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다. 네.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기 때문이다. 북서풍. 그래서 한겨울에 북서풍이 가장 심할 때
호남 해안 지방에서는 이제 이 차가운 바람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황해를 거쳐오면서 수증기를 많이 머금게 되고 노령산맥에 부딪혀서 눈이 많이 내린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후를 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지형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지형과 관련해서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좀 많아요.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과서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평야가 참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호남 평야라든가 김제 평야, 또 나주 평야 이런 여러 가지 평야 때문에 어, 호남 지방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이다. 아주 쌀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어요. 벼 농사가 발달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후빙기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아스식 해안이에요. 리아스 해안이 호남 지역에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갯벌과 그 다음에 섬이 있고 또 많이 발달하였다. 많은 우리가 육지가 바다에서 쏙 들어가 있는 바다 때문에 육지가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만 이렇게 말했었죠. 때문에 호남 지방은 전국에서 어업 생산량이 몇 등일까요? 금메달이네요. 1위 지역이 호남 지방이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동부 내륙 지역은 산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백산맥이라든가 소백산맥의 끝자락에는 이 지리산이 있죠. 소백산맥과 그 다음에 전라북도 친안에 가보면은 친안 고원이 있어서 이 지역에서는 임업이라든가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이죠. 임업, 목재라든가 임산물 채취. 그 다음에 소나 양을 키워요. 목축업, 또 관광 산업이 발달하였다. 스키장이라든가 리조트 이런 것들이 발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또 호남 지방에는 감조하천이 구간이 나타나고 있어요. 감조하천. 그래서 금강과 그다음에 영산강은 감조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 감조 구간은 뭐라 했죠? 강물이 이제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데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구간을 우리가 감조 구간, 또 이러한 하천을 감조 하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제 바닷물이 밀물 때 육지 쪽으로 올라오면은 아무래도 농작물이 이렇게 염해의 피해, 말라 죽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구둑을 설치해 놨다. 그래서 금강과 영산강에는 하구둑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갯벌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갯벌은 특히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인 새만금 방조제가 건설이 되어 있고 새만금 간척 사업이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새만금, 여기서 말하는 금은 우리가 김제가 한문어 쓸 때 금자를 쓰거든요. 여러분들 성시에 쓰는 김자요. 그래서
그다음에 만은 만경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경강과 김제의 새로운 땅을 만든다라는 이 의미에서 이름이 이렇게 붙였다라고 합니다. 만금, 금만 이것은 옛날 사람들도 쓰던 지명이었다. 어라? 이 밑줄 그어놓은 다 어디 가봤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내려와서 첫 번째 줄에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간척 사업으로 확장된 농지에서 호남 지방은 벚나무와 갯벌이 넓게 분포하여서 오래전부터 농지 개간 및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다. 갯벌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갯벌 보면은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갯벌과 관련해서 또는 습지와 관련해서 남사르 등록 습지가 호남 지방에는 이제 갯벌 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사르 등록 습지라는 거 하는 것은 습지 보존을 위한 국제 협약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총 23곳이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어요. 또 일제 강점기에는 산미 증식 계획을 위해 넓은 부지의 저습지와 갯벌이 농지로 바뀌었다. 일제 시대 때부터 간척 사업이 많이 펼쳐졌었구나.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저습지라고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저습지는 지대가 낮고 축축한 땅을 우리가 저습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대가 낮고 축축한 땅. 사전적인 의미인데 근데 우리 지리에서는 이 저습지를 같은 말로 소택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택지요. 소택지는 저습지하고 같은 말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해봤고 이제 옆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슝. 다양하게 활용되는 간척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새만금 일대의 대규모 간척 사업이 진행되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그러면은 간척지는 어디에 쓰일까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거의 무조건 농업 용지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기 때문에 간척지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산업농지 또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간척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간척지가 활용이 되고 있다. 옆에 지도를 한번 봐봅시다. 개화도 지구라고 나와 있네요.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 간척지거든요. 부안의 개화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부안군이죠. 근데 원래는 섬진강에 있던 이 섬진강 댐을 만들면은 당연히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수몰민이 생기잖아요. 이 수몰민들을 국가에서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든 것이 이 개화도 간척지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최초의 간척 사업이 펼쳐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이제 봐주실 것은 자 이제 지금 밑금치 놓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미안해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지금 이 부안과 군산 아래가 부안 위에가 군산시거든요. 이 사이에 있는 지역 방금 빗금 쳐놓은 이 지역은 김제시예요. 그런데 지금 이 김제시에 두 개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이 전남 지역에는 영산강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강이 흘러가고 있죠. 근데
이 지역에서는 전라북도에서는 아주 큰 강이 두 개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 아래쪽으로 흘러간 것이 동진강이라고 하는 강이고 위에 지역에 흘러가는 강이 만경강이에요. 만경강. 아까 지금 우리가 새만금 할 때 이 만경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큰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빗금천년 이 김제시는 평야가 발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도가 바뀌는 이 지역은 이제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이제 충청남도, 아래는 전라북도로 구분이 된다. 이 여기는 금강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아래 쭉 내려와서 자료 3번 한번 봐봅시다. 보면은 원래 광양이라고 했었던 지역은 담감이 유명하고 내가 참 좋아하는데 담감이요. 그 다음에 김도 좋아를 안 해요. 싫어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담감과 김 등의 주산지였어요.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았었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1982년 광양 제철소가 건설이 됨에 따라서 산업 구조가 크게 바뀌었는데 1차 산업 중심에서 이제 2차 산업 중심으로 이 광양 지역의 산업 구조가 변모함에 따라서 주민들은 많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제조업으로 전업을 많이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제 우리가 산업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아까 치면 우리가 자연 조건과 관련해서 봤었고, 이제는 호남지방의 산업이에요. 호남지방의 공업화는 1970년대에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고,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이제 광양에 있는 제철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화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90년대에서는 이제 대불국가산업단지라든가 군장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대중국 교역의 거점으로서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월출산이 있는 곳이 영암이죠. 영암과 목포가 만나는 지역에 삼호라는 지역이 있는데 목포가 아주 가깝죠. 이 지역에 만들어진 것이 대불국가산업단지이고 군장국가산업단지는 이제 군산과 장항 일대에 만들어진 게 군장국가산업단지예요. 그래서 군산은 아까 치면 지도상에서 전라북도의 가장 위에 있는 지역이 있었고 거기하고 맞닿고 있는 지역이 장항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천 군 장항 일대의 국가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면 이제 광주가 나와 있네요. 광주광역시는 광산업, 자동차 산업, 가전제품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다. 광산업, 그래서 빅광자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0년에 38일간 세계 광 엑스포를 광주 상무지구에서 펼쳤었고, 그 다음에 148만 명이 왔다라고 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기아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고, 가전제품 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래로 한번 내려와 봅시다. 보면은 광주광역시 이제 가전제품과 관련된 에어 가전 연구개발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광주광역시 에어 가전 혁신 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지역 거점으로 선정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에어 가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내나 특정 장소에서 공기의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를 사용 목적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상태로 조정하는 가전제품 부품을 말하고 있다. 최근에 아무래도 황사 때문에 실내 공기질, 미세먼지 등이 건강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되고 있음에 따라서 비전이 아주 밝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제
새만금, 군산, 광양만권이 경제 자유구로 지정이 됐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새만금에 발달한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새만금 지역에 발달한 산업은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첨단 산업이 많이 집적해 있다. 첨단 산업이 집적해 있다. 또 이 교과서에 나왔지만은 이 새만금 근처에 보면은 참고로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이제 완주라는 지역이 있어요. 참고로 이제 전주는 광주라고 보면은 완주는 송정동 이렇게 이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 전주와 완주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느냐라고 하면은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이 발달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 봐주시면은 전북 혁신도시는 농생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고,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녹색 건강식품 개발과 그 다음에 녹색 전력 전기죠.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을 통해 조성을 통해 호남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이제 지금 산업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산업을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그래서 옆 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자료 1번에 봐주시면은 지금 주요 도시의 공업 구조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군산 지역에서는 이게 이제 시험에서는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군산은 자동차와 관련된 운송 장비가 발달해 있고, 약 출하액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한 11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금액은 이제 참고로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익산 지역에서 발달하고 있는 것은 음식 그 다음에 식료품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했고, 약 5.7조 정도의 출하액, 생산액을 나타내고 있다. 여수가 원이 가장 크죠. 그래서 여수는 어떤 산업이 발달해 있나요? 그래서 석유화학, 정유 및 석유화학이 이런 공업이 발달했는데 53조 정도 되는 출하액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광양은 제철 공업이 발달했죠. 광양 제철이요. 네, 생산액은 약 14조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 끝으로 광주는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공업이 발달해 있어요. 네, 이 생산액은 30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원이 나왔길래 선생님이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 원의 크기는 그렇게 우리가 꼭 구분지어서 볼 필요는 없지만은 각 지역에 발달해 있는 공업은 어떤 것인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공업이 끝나고 관광 산업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네 번째 줄에 봐주시면은 전주의 대사슴놀이 풍물패죠. 그다음에 세계 소리축제, 남원 춘향제 등은 예향으로 알려진 호남의 대표적인 축제이고, 또 순천만 갈대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 보성 다향 축제, 순창 장류 축제 등은 호남 지방의 자연과 전통 문화를 활용한 축제들이다.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아래는 이제 슬로시티에 대한 내용이에요. 1999년 이탈리아의 끼안티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빠르게 걷고 그다음에 뛰어다니고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그 대신에 슬로푸드 음식을 먹고 느리게 살기를 지향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슬로시티 운동이 출범을 하였다라고 봐주세요. 지금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은 지금 교과서에는 전주라든가 또는 완도, 청산도 등이 나와 있죠. 그래서 슬로시티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 볼까요? 슬로시티 우리나라에는 지금 15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 문화와 자연을 보호하면서 느림의 철학을 배경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이 슬로시티라고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2번 봐주시면은 자연이 방출하는 가치 순천만 해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밑에서 5번째 줄 봐주시면은 또한 2006년 남사르 등록에 협약이 되어 있고 지금 순천만에 대한 내용이죠. 2015년에는 대한민국 국가정원 제1호로 지정이 되면서 전라남도의 대표 생태 관광지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지역이 순천만 지역이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넘어가서 보면은 맛과 멋의 고장 호남지방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주시에 가보면은 약 700여 채로 700여 채의 한옥으로 이루어진 한옥 마을이 있고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어 있다. 전주가요. 2번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전라북도 순창군이네요. 그래서 고추장 민속 마을이 있고 순창 고추장은 유명하죠. 넘어가 봅시다. 이제 전라남도 담양군에 가보면은 대나무 숲길이 있고 여기 내가 걸었던 길인데 그다음에 담양 떡갈비 맛있어요. 죽통밥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산도가 있네요. 청산도를 하나만 적어봅시다. 청산도는 지금 2007년에 슬로시티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름만 할 때 청산도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소리에 대한 영화였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저곳은 어디야? 라고 해서 보니까 청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 보면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가보면은 녹차밭 있죠. 이 녹차와 관련된 축제가 이제 다향제라고 하는 아까쯤에 봤었던 내용이고 지리적 표시 농산물 제1호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리적 표시 농산물 2002년에 제1호로 된 게 보성 녹차이다. 보성 녹차 아이스크림. 자, 근데 선생님들이 이 보성 녹차밭을 가봤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감흥이 좀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런 지점들은 그렇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좀 작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아쉬웠던 이런 기억이 있는 게 이 보성 녹차밭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5월달인가 10월달에 이제 보성 피축제라는 게 하거든요. 이 녹차밭에서 그때는 가보면은 참 이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리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리산은 백두대간의 남쪽 끝 지점이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두류산이다라고도 불렸다라고 합니다. 백두대간의 가장 남쪽 끝 지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리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제1호의 국립공원이다. 그래서 1967년에 지정이 된 첫 번째 국립공원이 지리산 국립공원이다 라고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호남 지방을 끝내봤습니다. 고생들 많았고요. 꼭 열심히 준비해서 기말고사 때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